자, 2020년 4월 6일 수요일 밤, 오늘 월요일 밤입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밤 9시 오강연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7회 방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강연 의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짧은 글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봄에 물들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꽃을 봄으로 봄이 들어와 봄이 내 몸에 물들다. 사이로 투표로 정치가 들어와 정치가 내 몸에 물들다. 겨울은 제일 먼저, 봄은 제일 늦게 오는 곳. 김포의 봄을 찾는 날. 세상이 봄이 된다. 4월 15일 진짜 봄이 시작된다. 제가 쓴 짤막한 글인데요.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선거가 4월 10일 금요일에 4월 11일 토요일에 약 이틀 동안 진행되며 4월 15일 본선거가 진행됩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는 당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 혼자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게스트분께서 좀 일정이 좀 있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시기로 되어 있고, 오늘은 심심하지만 제 혼자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또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먼저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4월 6일 월요일 코로나19 김포시 상황 보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다들 견디고 버티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포시에서의 상황들 말씀드리면서 지금 패친분들께서도 어떻게 지내는지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역시 하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하니까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선거운동 하느라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많이 하트 남겨주시고요. 하트,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방송 같이 해주시고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김포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해외 입국자 이송과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킨텍스는 도민 전용 버스 탑승을 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킨텍스에서 선별 진료소로 가는 것은 콜벤이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관용버스가 3대가 있는데 탑승하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자택 및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송 차량 대기 후에 탑승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입국자 관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입국 인원이 326명입니다. 김포는요. 그 중에서 음성이 218명, 양성은 다행히도 0명입니다. 검사 예정인 분들이 계시고요. 기타가 이제 또 있으신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자, 방역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 방역이 있는데 고촌읍과 풍무동과 통진읍, 양촌읍, 대곡면이 오늘 이제 차량 방역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방문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트빌리지 다목적 콜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이제 문서 24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보면 접수 완료가 200명이나 됐고요. 총 대기 인원이 230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접수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접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자, 교회 휴일 예배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이제 370개소가 있는데 교회가 예배 여부가 오프라인은 157개소, 온라인은 213개소. 그러니까 온라인이 전주 대비해서 3개소가 증가됐는데 더 많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213개소이고요. 오프라인은 157개소인데 157개소도 온라인 쪽으로 예배를 좀 옮겨서 진행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 폐쇄기간 연장이 됩니다. 4월 19일까지인데요. 스티커가 오늘 부착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예배 현황도 말씀드리면 4월 7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포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4월 12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 연습장 및 PC방, 경기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20개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점검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감염 예방, 이용수칙 준수 지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험시설 점검 실시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점검 실시는 4월 5일이니까 어제죠. 6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콜라텍 등 162개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 위험시설 점검 실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김포시 상황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도 캠페인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여러 확진자들이 계속 전국 추세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확진자 수와 일일 확진자, 그 다음에 사망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확진자 수는 1284명으로 나와 있고요.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186명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일일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5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위생 철저히 하면 더 확진자 수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100의 단위에서 10의 단위, 이제 1의 단위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12명 와 들어와 계신데요. 한번 누구누구 들어와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철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5강인의 행복TV 기본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TV, 자, 희망TV입니다. 네, 수정해드리고요. 기본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양일님, 패친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 다음에 송상희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 박수도 쳐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 그죠? 또 한 가지는 4월 15일 총선입니다. 지금 4월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코로나19와 총선, 사이로 총선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들 좀 저는 정치인이기도 하니까요. 또 시의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정당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김포의 시민으로서 또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김포 미래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시조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내일이면 15번째 시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재되었었던 시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조 한 편을 오늘 읽어드리고 그 느낀 점을 제가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와 주신 분들 또 읽어주시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시니까요. 어쨌든 하트 남겨주시고 하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좀
네, 댓글을 좀 보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 또 한유진님께서 들어와 주셨고, 안주라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신민자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신민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와, 무려 지금 현재 15명 들어와 주셨습니다. 조성윤님, 박우신님, 강태웅님, 허숙정님, 네, 윤고은님, 이은경님, 김중희님, 노은상님, 네, 많은 분들, 박현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하트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건 오늘 김포시 상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와 함께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10단위에서 또 1단위까지 줄이자. 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네, 변함없는 사람들의 희망이길. 네, 우리 김병철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일님께서 패친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거는 코로나19였고 두 번째는 네,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과 관련된 얘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PD님 추워요. 문 좀 닫아주세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매우 춥네요. 네, 제 얼굴이 좀 화끈거려서 좀 문을 열어놨었는데 지금 좀 괜찮죠? 네. 지금 4.15 국회의원 선거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김포 마루에 실렸었던 내용을 좀 짧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지요? 4월 15일 전에 사전투표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언젠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4월 11일 약 이틀간에 걸쳐서 사전투표일입니다. 즉 4월 15일 날 투표가 힘드신 분들 미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요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잘 귀담아 주시고요. 선거 공보물이 동봉되어서 이제 투표 안내문과 함께 오늘 집집마다 도착이 되었거나 내일 정도면 도착이 될 겁니다. 후보자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표 안내문 선거 공보와 함께 동봉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무엇을 지참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투표 안내문이 같이 갔습니다.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공약도 잘 보시고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 내용을 잘 비교 분석해 보시면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김포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좀 있어요. 투표소 가기 전 꼼꼼히 손을 씻어야 되겠고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꼭 투표에는 뭐가 필요해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챙겨가시고요. 자,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를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바쁘시면 나가셨다가 나중에 꼭 다시 방송 보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 및 명부 대조를 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열 체크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부 대조,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증과 비교해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선거 연령이 어떻게 돼요? 네, 낮아졌죠.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만 18세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은 바로 투표가 가능하다. 만 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입니다. 왜요? 4월 15일 날 선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3이 된 친구들 중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도 가능하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김포에도 몇천 명이 있습니다. 자,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말고도 또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있어요. 운전면허증 가능합니다. 공무원증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 공인자격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다 가능합니다. 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전투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몇 시요? 몇 시까지 가능할까요?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김선아님 들어와 주셨는데 선거 관련 안내해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모두 투표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투표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발열 체크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생 청결하게 되면 투표하는데 코로나19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코로나19와 좀 거리가 미리 손 세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시고서 가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꼭 선거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일님께서 4월 10일, 11일 사전 투표일입니다. 11일 이번에 꼭 투표합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선거 방송은 아니시죠? 오 의원님도 모든 분들 고생하시네요.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공천 반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건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사전 투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4월 10일과 1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4월 10일과 11일 김포시 사전 투표소가 있는데 통진읍은 통진두레문화센터입니다. 1층 로비 가보시면 있을 거고요. 고촌읍은 행정복지센터, 양촌읍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곡면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월곡면은 행정복지센터, 하성면도 복지문화센터, 김포본동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기본동, 풍무동, 장기동, 구례동, 마산동, 운양동도 행정복지센터를 가보시면 사전투표소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호동은 김포시민회관입니다. 1층 실내체육관에 바로 사전투표소가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사호동은 어디라고요? 어디요? 김포시민회관입니다. 1층 실내체육관을 가보시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언제요? 4월 10일부터 11일 양 이틀 동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5일 선거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4월 15일은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즉 18시입니다. 자, 저녁 6시 바로 1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근데 투표는 6시 투표 장소에 6시까지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투표가 가능할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 안내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공보와 같이 동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소, 시간, 어디에서 이제 4월 15일은 투표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사전투표소와 다릅니다.
그 점 확인하시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 다 다르겠죠. 어쨌든 사전투표소는 특정한 장소, 각 동마다, 은마다, 연마다 한 장소인데, 어쨌든 4월 15일 날 본 선거에서는, 투표에서는 바로 지정된 장소를 꼭 확인하셔서 바로 지정된 투표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애써서 바로 5강에는 희망TV에서 이렇게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투표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투표,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안내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또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각 언론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참여를,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극복될 수 있다 없다도 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빨리 우리 국가적으로 또 안전하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바로 국회의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공약은 뭔지 관심도 갖고, 우리가 직접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제대로 김포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1인 1투표. 우리는 꼭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지금 투표를 안 하고선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대 의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꼭 투표 행사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월 10, 11일 양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일이다. 자, 그 다음에 4월 1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소 안에만 가시면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3일을 잘 적절하게 이용해서 꼭 투표하시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아직도 많은 분들 유지하고 계신데요. 제가 얼굴이 좀 딱딱해졌죠. 투표 선거 얘기하면 좀 이렇게 경직됩니다. 신중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이런 얼굴이 좀 굳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순정남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공천권 폐지. 요 뭐 댓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의 공약 잘 보고 뽑아야죠. 공약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하하는 말투로 이 공짜를 빌공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도 공약을 보셔야 됩니다. 이 후보가 무엇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표현된 것이 바로 공약입니다. 어쨌든 공약에 우리 김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서 공약 비교 대조를 하셔서 분석하셔서 투표에 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의 권력인 공천 없애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요,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이 분권과 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어서 지방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당연히 저는 이 공천권이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제 정당 공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 희망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놀면 뭐합니까? 엄지척 하트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2개의 꼭지가 끝났고요.
중간 쉬어가는 타임에 방송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강연 희망TV 회복 라이브 방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10회 방송으로 월수 주 2회 같은 시간인 밤 9시부터 진행합니다. 공유, 좋아요, 댓글, 홍보 부탁드립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공유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스트가 없어도 혼자라도 방송합니다. 약속은 10회 방송은 꼭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꼭지 한 꼭지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몇 분 정도 지났죠? 25분 정도 지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의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계세요. 10분 정도 의리를 지켜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네. 오광현 시연님 공약 잘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공약한 거는 많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뭐 조례도 많이 만들고 각각의 지역의 고촌사업 풍무지역의 공약들을 많이 제가 내세웠던 것들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정양일님께서 공유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손정남께서 저라면 무소속 살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김병철님께서 선거 끝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좋습니다. 네, 하트를 오늘 한번 2개 들어볼까요? 네, 하트를 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 하트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은혜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많은 분들 남겨주시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11분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광현 희망TV 페북 라이브 방송 7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던져드린 문구가 있어요. 선한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이 희망으로 확산되길 빕니다. 자, 이런 문구를 항상 읽어드리는데, 자, 그렇습니다. 선한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이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바로 희망이다. 그 다음에 선한 실천, 선한 영향력들이 더 확산되어서 이 괴물,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선거, 투표도 잘 하셔야 됩니다. 4.15 총선 잘 하셔야지 선한 영향력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 한 꼭지 남았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제가 연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15번째, 이번 주가 15번째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광현 시연과 함께 고시조 읽기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웬 고시조 읽기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름대로 좀 구독자가 생겨서 고시조는요 고리타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소설이든 그 다음에 이런 운문문학이든 운문문학 중에는 시조의 특징이 있어요. 짤막하잖아요. 3줄짜리 초장, 중장, 종작 3장으로 되어 있는데 45자, 이 평시조로 보면 45자 내용입니다. 사설시조, 연시조, 어시조 종류가 많아요. 이런 시조들을 고전들을 읽는 이유는 예전에 즉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의 작가들은요 글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썼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신의 어떤 삶의 그 밑바닥에 있는 즉 민마음에 있는 것을 다 우러내서 글을 썼다. 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인간의 어떤 의식세계, 본질,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에도 교훈이 되고 의미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전 같은 경우는 꼭 인간의 어떤 성정, 어떤 인간의 의식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고전 시가 됐든 고전 산문, 소설이 됐든 좀 읽으시면 상당히 우리가 2020년인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거기서 금을 캐듯이 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좀 읽는 것을 강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보다, 산문을 읽는 것보다 짤막한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는 시조를 저는 이제 소개를 하면서 같이 감상을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15번째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번째 제가 연재했었던 소설이 바로 성산문의 작품입니다. 시조. 이 성산문의 시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시조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히 좀 소개하고 제가 이것을 같이 좀 감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김병철님께서 정말 의리 있는 우리 김병철님, 제가 좋아하는 김포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안 되는데 김병철님을 참 좋아해요. 희망TV의 본질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고 계속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순정남님께서 이런 게 선한 봉사자분들의 희망TV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3월 주제와 4월 주제가 제가 이제 구분했어요. 3월 주제는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다. 그 다음에 4월은 내용이 좀 그 방송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3월 주제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3월은 나눔, 봉사 이런 의미이고요. 4월은 이제 또 총선과 가까운 시기가 다가가니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화두가 되는 거 총선과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에 있어서 3월 주제와 4월 주제를 제가 구분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정도 뭐 제가 뭐 당연히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봉사자들, 나눔 봉사자들도 있고 방역 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뭐 이후에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포스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주성님께서 사육신 성산문의 고시죠? 맞습니다. 네, 이주성님, 네, 똑똑하시네요. 사육신 맞습니다. 노량진에 가보면 이제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성산문, 뭐 또 박백년 이런 분들이 이제 사육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세주가 아니라 이제 단종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꽤 많아요. 원호라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사이에 또 13분 더 많이 들어와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산문의 시조를 같이 좀 보면서 우리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제가 뭔지 또 이 시조를 읽으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좀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젠들 채미도 하늘 것가. 비록의 후색 것인들 그것이 니 따엔 낫더니. 자, 이런 시조입니다. 짤막한 시조. 근데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옛날 말로 읽었기 때문에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초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조는 세 줄이죠. 세 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장을 먼저 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수양산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수양산은 바로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수양대군을 메타포한 겁니다. 즉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중의적인 어떤 표현이 있는 건데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가 누굴까요? 백의와 숙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기와 숙제를 원하노라, 하나노라, 원망한다. 여기서 하난다는 얘기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 원망을 원자를 써서 원망의 의미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양산 바로며 이제를 왜 원망할까요? 이거는 화자 성산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배기와 숙제를 두고서 얘기한 건데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나라 때에서 주나라로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임금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배기와 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산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중장을 보시면요,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과, 여기서 줄여 죽을 찐들,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 고사리와 산나물 같은 거요, 그걸 먹는단 말인가? 즉 목숨을 연명해서 바로 수양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배기와 숙제를 원망하는 겁니다. 배기와 숙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굶주려 죽더라도 채미, 즉 주나라에 있어서의 땅에서 나는 고사리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의 푸세 것인들, 푸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중장에 나오는 채미예요. 이게 이런 산나물과 같은 하찮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네 따에 났더니, 즉 그것이 네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생산됐단 말인가, 즉 그것이 바로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은나라 땅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원망의 바로 시조를 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좋습니다. 언론은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부터 못하면 언론의 중립성, 형평성에 문제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출연시켜주세요. 아마 제가 출연하라고 해도 잘 출연을 안 하실 거예요. 네, 한번 제안은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고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제가 목이 오늘 이제 선거운동 하려고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은 댓글 또 하트 남겨주시면 더 좋은 말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시주를 성산문을 썼을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종과 세조와의 관계, 세조는 단종의 누구죠? 백부, 숙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삼촌이죠. 조카입니다. 조카. 단종이 세조에 있어서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단종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양대군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로 왕위를 창탈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육신들을 전부 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단종을 귀양을 보냅니다. 강원도 영월로. 자, 수양대군이 그래서 세조가 바로 임금님이 되죠. 그 되기 직전에 성산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단종이 바로 왕의 자리를 폐위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즉 바로 일편단심이죠. 일군에 대해서 바로 한 신하가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조가 바로 이 시조인데, 그 마음을 절절하게 바로 자신의 절개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조를 우리는 절의가라고 합니다. 절개와 의지를 표현했다 해서 절의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조를 제가 왜 지금의 시점에서 바로 우리 패친 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과 정치꾼, 지금 4월달 총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인, 어떤 사람, 정치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성산문을 과거의 관점으로 보거나 지금의 관점으로 보거나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성산문을 굉장히 고집이, 똥고집이 센 사람이다, 내지는 미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 마음을 살짝 바꿔서 세준을 위해서, 수양대원을 위해서 또 충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마음을 좀 살짝 바꾸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마음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정치꾼과 정치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산문을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와 그 다음에 바로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큰 틀로 얘기하면 이걸 휴머니즘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즉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 속에는 바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그 다음에 또 의리, 신의,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신의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치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와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성산문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 시주를 오늘 세 번째 코너에, 마지막 코너에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정남님께서 계속 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 어쨌든 이 시조 다시 한번 마무리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방송이 오늘 혼자 그 사이에 42분이나 시간이 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꼭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김포시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꼭지는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사전선거일에 대한 안내방송을 좀 해드렸고요. 또 세 번째 꼭지에서는 제가 바로 성산문의 시조, 지금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성산문의 시조를 통해서 정치인과 정치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성산문의 작품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늘 것가. 비록의 푸세 것인들 그것이 네 땅에 났더니 누구의 땅에 났단 말인가. 이런 짤막한 성산문의 시조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식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페북 라이브 방송 5강연의 희망TV였습니다. 다음 방송은 수요일 9시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맞습니다. 김병철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김병철님,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병철님께서 오 의원님, 지금의 정치는 그게 없어요.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성님께서 정몽주의 단신가와 맥락이 같은 성산문의 고시죠. 네,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성님께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정몽주와 성산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제 하트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또 공유도 해주시고요, 내용을.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짤막하게 45분 정도 하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수요일 9시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자, 좋은 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연 5강연의 바로 희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